클로바 더빙에 AI 보이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밀 스테이지의 상세 설계 부분을 다루겠다. 상세 설계는 말 그대로 컨셉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나중에 수정이 어려운 구동부, 프레임 부분은 정말 꼼꼼히 봐야 한다. 만약 이 부분이 문제가 될 때는 정말 큰 뻑이 된다. 큰 뻑이란 의미는 대처하기 힘든 아주 큰 문제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구동부 용량을 잘못 계산하여 나중에 구동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프레임의 강성이 낮아 진동 문제나 처짐이 발생되는 경우이다. 본인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다행히 고객사에서 사양을 완화해줘서 넘어갔었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제 구동부와 프레임부의 상세 설계가 끝났고 다음은 나머지 부분을 설계한다. 이 부분들은 핵심적이지 않지만 설비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때는 배선 경로를 고려하면서 설계해야 한다. 센서 및 케이블 체인의 위치도 케이블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전장 부서와 협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기구 설계할 때 배선 경로를 잘 안 보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냥 현장에서 알아서 처리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안 된다. 힘들겠지만 기구 설계에서 신경을 더 쓸수록 나머지 부서 사람들이 편해진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도록 하자. 업쇼버는 스토퍼의 일종으로 구동부가 스트로크를 벗어날 경우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석정반은 큰 충격을 받으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업쇼버를 많이 사용한다. 업쇼버는 충격량에 대해 작용시간을 길게 하여 충격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이 착지할 때 무릎을 서서히 굽혀주어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과 같다. 업쇼버도 계산식을 통해 선정을 한다. 관성에 의한 운동 에너지와 추력에 의한 구동 에너지를 구하여 서로 합한다. 그리고 충격 횟수를 적용하여 유효 질량을 구하게 된다. 이 질량보다 큰 업쇼버를 선정하면 끝이다. 최대 속도, 리니어 모터, 최대 추력, 부하중은 이전에 선정된 값을 활용한다. 사양은 항상 선정의 근거가 된다. 요소품을 선정할 때 이 사양만 만족한다면 설계 논리의 구성이 탄탄해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코어 타입의 리니어 모터 고정자는 그냥 자석이라고 보면 된다. 이 고정자에 큰 이물이 부착된 상태로 구동할 경우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상부에 커버를 설계해야 한다. 커버의 길이는 2000mm가 되기 때문에 0.5mm의 서스 커버를 핀으로 가이드해주면서 볼트로 텐션을 가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러면 처짐에 문제 없이 간단히 고정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무빙 테이블이 구동할 때 관련 케이블도 같이 움직인다. 이 케이블들을 담아서 안정적으로 보호해주면서 구동 역할을 하는 것이 케이블 체인이다. 케이블 체인에 들어가는 전선과 공합 튜브는 서로 분리하여 배선한다. 특히 케이블 체인을 선정할 때는 내부의 용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고객사 및 전장 부서와 꼭 협의해야 한다. 보통 배선량은 케이블 체인 공간의 70% 정도로 잡는다. 이 수치는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케이블이 70% 이상 차지하게 되면 케이블의 갈림, 케이블 체인의 파손 등이 발생할 수가 있다. 리미트 센서는 구동부가 스트로크를 벗어날 경우에 인터락 기능을 한다. 이것마저 벗어나면 업쇼바로 막아준다. 인크리멘탈 타입의 리니어 스케일의 경우 기준점이 있어야 위치를 알 수 있다.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은 홈 센서이다. 이 센서들은 포토 센서로서 수광과 발광부 사이를 센서 도구로 막으면 감지된다. 센서는 좌우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센서 레일을 사용하였다. 배선 경로에 따라 케이블 체인 및 리미트 센서 위치를 배치해야 한다. 모든 배선이 정면 기준 우측으로 빠진다. 그래서 Y축의 케이블 체인 및 센서를 우측으로 배치하였으며 X축의 케이블 체인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였다. 나중에 정말 수월하게 배선 작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정밀 스테이지의 상세 설계가 끝났다. 이후에 설비업체에서는 스테이지의 핵심 모듈을 설계 및 조립하여 기능을 갖춘 자동화 설비로서 재탄생될 것이다.